21. 비에르는 귀한 손님의 한 사람으로서 일리아 안드레이치 배작, 장군, 대령 등과 더불어 보스턴 놀이에 끼지 않으면 안 되었다. 보스턴 놀이용 탁자에서 비에르는 나타샤의 맞은편에 앉게 되었는데 그 무도회 날 이래 그녀의 내부에 일어난 이상야릇한 변화는 그를 놀라게 했다. 나타샤는 말수가 적고 무도회 때만큼 아름답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만약 모든 것에 대해서 냉담하고 무관심한 표정이 없었더라면 도리어 추할 정도였다. 대체 어찌된 일일까? 비에르는 그녀를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그녀는 언니와 나란히 차 탁자 옆에 앉아 있었는데 비에르 쪽은 보지도 않고 자기 옆에 앉은 보리스에게 무엇인가 마지못한 대답을 하고 있었다. 비에르가 같은 종류의 카드를 맞춰서 5점을 얻어 자기 짝을 기뻐하게 하면서 딴 돈을 모으고 있을 때 누군가 방으로 들어오는 발소리와 인사를 주고받는 이야기 소리를 듣고 다시 나타시아 쪽을 돌아보았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그는 더욱 놀란 듯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안드레이 공작이 위로하는 듯한 부드러운 표정으로 그녀 앞에 서서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들어 얼굴이 새빨개지며 거칠어진 숨결을 억누르려고 애쓰는 듯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까까지 꺼져 있던 마음의 불이 또다시 확 타올라 다시금 그 불꽃이 그녀의 내부에 밝게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바뀌어 버렸다. 지금까지 추했던 얼굴이 또다시 무도회 때와 마찬가지로 되었다. 안드레이 공작은 비에르에게로 다가왔다. 그러자 비에르는 친구의 얼굴에서도 새롭고 젊음이 담긴 표정을 보았다. 비에르는 노름을 하는 동안 몇 번인가 자리를 바꾸고 때로는 나타샤에게 등을 돌리기도 하고 정면에 앉기도 했지만 6판의 승부가 계속되는 동안에 그는 주 그녀와 친구를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다. 무엇인지 중대한 사건이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모양이로군 하고 비에르는 생각했다. 그러자 기쁨과 동시에 괴로운 감정이 그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승부를 잊어버리게 만들었다. 6판째의 승부가 끝나자 장군이 이래서는 도저히 승부가 나지 않아 하고 말하면서 일어섰기 때문에 비에르는 겨우 자유를 얻었다. 나타샤는 한쪽에서 소냐와 보리스하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베라는 엷은 웃음을 띠며 안드레이 공작과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비에르는 친구에게로 다가가 비밀 이야기는 아니냐고 묻고 두 사람 옆에 앉았다. 베라는 안드레이 공작의 나타샤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눈치채고 이러한 본격적인 야회에서는 사랑의 감정을 미묘하게 암시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으므로 안드레이 공작이 혼자 있는 때를 용케 포착하여 그에게 사람의 감정에 관한 일반론과 자기의 동생에 관한 이러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베라는 자기의 외교적인 수완을 이 슬기로운 손님, 그녀는 안드레이 공작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상대로 하여 시험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비에르가 두 사람에게 다가갔을 때 베라는 혼자서 신이나 이야기에 열중하고 있었으나
안드레의 공작은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그로서는 참으로 드문 일이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베라는 미묘한 미소를 띠면서 말했다. 공작, 당신은 통찰력이 있으셔서 누구의 성질도 단번에 꿰뚫어 보십니다만 나타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애는 자기 사랑을 영원히 지킬 수가 있을까요? 말하자면 다른 여자처럼. 베라는 자기 일을 넌지시 비추었다. 한번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영원히 그 사람에게 정절을 지킨다든가 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그런 것을 참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공작, 당신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한 미묘한 문제를 풀기에는 안드레이 공작은 자기의 당황을 감출 셈으로 비웃는 듯한 미소를 띄었다. 나는 영매에 대해서 너무나 모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보는 바로는 상대방에게 호감을 사지 못하는 여자일수록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 같더군요. 하고 덧붙이고는 마침 그에게로 다가온 삐에르를 보았다. 그래요. 그것은 정말이에요. 공작, 요즘은 하고 베라는 말을 이었다. 평범한 사람들은 흔히 요즘이라는 말을 즐겨 쓰고 그러한 사람일수록 자기는 요즘의 특징을 알고 또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간의 본성은 시대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베라가 요즘이라고 말한 것도 역시 이러한 유의 것이었다. 요즘에는 젊은 여자에게 너무나 자유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귀여움을 받는다는 기쁨이라는 것이 흔히 진실한 감정을 억눌러 버리는 수가 있어요. 실은 나타샤도 이 점에 대해서는 여간 민감하지 않아요. 이야기가 다시 나타샤에게로 돌아갔으므로 안드레이 공작은 불쾌한 듯이 얼굴을 찌푸렸다. 그는 일어서려고 했으나 베라는 더 한층 미묘한 미소를 띄우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는 저 애처럼 사람에게 귀염을 받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고 베라는 말했다. 그렇지만 극히 최근까지 한 번도 참되게 저 애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당신도 알고 계실 거예요. 백작. 하고 그녀는 비에르에게로 얼굴을 돌리고 우리 사촌 오빠, 저 귀여운 보리스도 우리끼리의 이야기입니다만 그야말로 사랑의 나라에 들어가서 말씀이에요. 안드레이 공작은 미간을 찌푸리고 잠자코 있었다. 당신은 보리스하고 친하시죠? 베라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네, 알고 있습니다만 저 사람은 틀림없이 나타샤에 대한 어린 시절의 사랑을 당신에게 얘기했겠죠. 어린 시절의 사랑이 있었으니까. 벼랑간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붉히면서 안드레이 공작은 이렇게 물었다. 네, 그렇지만 사촌 사이의 친밀함이 흔히 사랑이 되는 수가 있지 않아요. 사촌 오빠와 누이 사이란 위험한 이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 그건 정말이에요. 하고 안드레이 공작은 말했다. 그리고 갑자기 부자연스러울리만큼 활기를 띠고 자기도 신이 넘는 모스크바의 사촌 누이들과의 교제를 이제부터 신중히 해야겠다고 비에르에게 농담을 했다. 그리고 농담 도중에 훌쩍 일어나자 비에르의 손을 잡고 한 옆으로 데리고 갔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친구가 기묘할리만큼 활기를 띠는 것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고 있던 피에르는 그가 일어나면서 나타샤에게 던진 눈초리를 알아채고 이렇게 물었다. 나는 꼭 자네한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어. 안드레이 공작은 말했다. 자네도 알고 있는 그 부인용 장갑 말일세. 사랑하는 여자에게 주기 위해서 신입 회원에게 건네어지는 그 메이슨의 장갑에 대해 말한 것이었어. 나는 아니야.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지. 이렇게 내뱉고 안드레이 공작은 눈에 이상 야릇한 반짝임을 담으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듯한 태도로 나타샤에게로 다가가서 그 옆에 앉았다. 안드레이 공작이 그녀에게 무슨 말을 묻자 나타샤가 얼굴을 붉히고 대답하는 것을 피에르는 보았다. 그러나 이때 베르그가 피에르 옆으로 다가와서 스페인 원정에 관해 장군과 대령 사이에 벌어진 논쟁에 끼어달라고 짓궂게 부탁했다. 베르그는 지금 크게 흡족하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그의 얼굴에선 기쁨의 어린 미소가 가시지 않았다. 오늘의 야회는 참으로 훌륭하고 그가 보아온 다른 집의 야회와 완전히 똑같았다. 부인들의 세련된 회화도 카드도 카드의 승부의 목소리를 높이는 장군도 사모바르도 과자도 하나에서 10가지 모두 닮아 있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모자라는 것이 있었다. 언제나 남들의 야회에서 보아온 그가 꼭 흉내를 내고 싶은 것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남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떠들썩한 짓거림과 무엇인가 중대하고도 슬기로운 것에 관한 논쟁이었다. 그런데 지금 장군이 마침 그러한 이야기를 시작했으므로 베르그는 얼른 피에르를 거기에 끼어들게 하려는 것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